이제 8장 배열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배열을 영어로는 어레인데요. 배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다음 표에 기록이 되어 있는 5명 학생의 몸무게를 데이터로 저장을 하는 문제로 설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의 번호가 1번부터 5번까지가 있고 1번 학생은 키가 뭐 170, 2번 학생은 169 이런 식으로 5명의 학생의 몸무게가 이 테이블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키라는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 여기 다음과 같이 인티저형 변수 h1부터 h5까지 5개의 인티저형 변수를 잡아서 거기다가 이렇게 키를 차례대로 입력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5명 학생의 그 뭐 키의 평균 키를 구한다든가 이거 5개를 일일이 다 더한 다음에 그걸 5로 나누는 그런 연산을 취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별도의 변수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은 5명의 경우는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데이터가 뭐 100명에 대한 데이터, 1000명, 뭐 수천 명 이렇게 데이터 크기가 늘어날 때 별도의 변수에다가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를 담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1000명의 데이터를 다룬다고 할 때 1000개의 변수를 생성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평균을 구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변수들을 전부 다 더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되죠. 이렇게 동일한 유형의 데이터를 하나의 이름으로 다루기 위해서 배열이라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배열이라는 자료형은 동일한 유형의 데이터를 하나의 이름으로 다루기 위한 겁니다. 이제 배열을 선언하는 문법은 지금 변수 정의하는 거하고 유사한데요. 자료형이 나오고 배열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괄호 안에다가 배열의 크기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서 예를 든 5명의 키를 저장하는 배열은 인티저형이면은 충분하죠. 인티저형 배열 h를 잡는데 대괄호 안에 5라고 이렇게 숫자로 주면은 데이터의 배열의 크기가 5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h는 배열의 이름이고요. 배열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배열의 요소의 자료형은 인티저형이고 배열의 크기가 5다. 배열의 크기를 이 대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h라는 배열에는 인티저형 데이터를 5개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생기는데요. 개념도로 보면은 4개, 5개까지 저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첫 번째 이 각각의 이제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배열의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열의 요소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 네 번째 요소, 다섯 번째 요소인데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각각의 배열의 요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번호가 붙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인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열 요소에 번호가 붙어 있는데 첫 번째 요소의 인덱스는 0번이 돼요. 1번이 아니고. 그걸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크기가 5인 배열의 마지막 요소의 인덱스는 4가 되겠죠. 0번부터 시작하니까요. 0번부터 1번 요소, 2번 요소, 3번 요소, 4번 요소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열을 이렇게 선언을 했다면 각각의 요소는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 이름 뒤에 대괄호 안에다가 인덱스를 집어넣어요. 여기 대괄호 안에 오는 거는 이제 인덱스가 됩니다. 0번 요소에 170을 집어넣고 1번 요소는 169, 2번 요소는 178, 뭐 이런 식으로 3번, 4번 이렇게 5개의 데이터를 h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지는 배열에다가 이렇게 5개의 키라는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배열을 선언을 하고 이제 선언을 한 이후에 이제 초기화 배열을 초기화하는 거죠.
이렇게 선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선언을 먼저 하고 선언과는 별도로 이렇게 초기화를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대괄호 안의 숫자, 방금도 설명을 했지만은 대괄호 안의 숫자는 실행문에서 대괄호 안의 숫자는 배열의 인덱스를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열의 인덱스를 가지고 그 요소에다가 새로운 값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현재 그 요소에 어떤 값이 있는지를 읽어낸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지금 제가 써놨지만은 5명의 키라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5개의 별개의 변수를 각각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배열을 이용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이거는 이제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고 반복문과 조합해서 사용하기에 용이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제를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인티저형 배열 h를 이렇게 5의 크기로 선언을 하고요. 이게 이제 배열을 선언을 하는 거죠. 선언문에서의 대괄호 안에 든 요 숫자는 배열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선언문에서는 배열의 크기를 나타내요. 그리고 이제 실행문에서는 예를 들어서 h의 0, 실행문에서 배열 뒤에 그 대괄호 안에 든 숫자는 인덱스를 나타내죠. 그래서 0번 요소를 170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1번 요소를 169, 그 다음에 2번 요소를 178, 세미콜론이죠. 3번 요소를 159,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 요소를 164로 이렇게 초기화를 시키는 거죠. 선언을 한 이후에 최초로 데이터를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 5개의 이제 대인문이 배열 H를 초기화를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for 반복문을 써가지고요. K를 0부터 4까지, 그러니까 5보다 작다니까 K가 0부터 4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복문 안에 있는 printf문을 사용을 해가지고 배열 h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d 이코르 %d 이렇게 쓰고요. 첫 번째 %d에는 k를 쓰고 두 번째 %d에는 h에 k를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동작이 되냐면은 여기 선언문에서 오는 배열의 크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실행문에서의 요 숫자들은 인덱스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여기에 있는 요 k까지 인덱스죠, 전부 다. 여기도 인덱스를 얘기를 해요. 크기가 5인 배열이니까 인덱스는 0부터 4까지. 그래야지 5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for 방법문에서는 k가 0, 1, 2, 3, 4까지 돌아갑니다. k가 5가 되는 순간에 요 조건문이 거짓이 돼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제 k가 0일 때는 뭐를 찍는 거예요? 여기에다가는 0을 찍고 여기에다가는 뭐를 찍습니까? h에 0을 찍는 거죠. k가 0일 때는. k가 1일 때는 여기에다가 2를 찍고 여기에다가는 h에 2를 찍는 거죠. 이런 식으로 4까지, h에 4까지, 그러니까 0번 요소부터 4번 요소까지 이렇게 printf문을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하는 간단한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열의 인덱스에 반복문의 반복 변수를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거를 저장을 하고요. 빌드를 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면은 제가 방금 설명한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h의 0번 요소는 170, h의 4번 요소는 164까지 이쪽에 초기화된 값이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변수도 선언하면서 바로 초기화를 시킬 수 있죠. 배열도 선언을 하면서 바로 초기화를 시킬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예제 8-2번입니다. 이걸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요. 예제 8-2번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쪽에 이제 선언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초기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중괄호로 그 요소들을 묶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 요소가 170, 그 다음에 169, 178, 159, 164, 이렇게 지정해 주면은 배열의 크기 H라는 배열을 선언을 하면서 5라는 크기로 선언을 하면서 바로 이제 0번 요소는 170, 1번 요소는 169, 2번 요소는 178, 3번 요소, 4번 요소 값을 직접 주는 거예요. 예, 중괄호로 묶고요. 중괄호로 묶고 그 다음에 값들끼리는 이렇게 컴마로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지 됩니다. 이게 이제 배열을 선언을 하면서 동시에 초기화까지 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이 경우에는 한 가지 이점이 있는 게, 이 경우에는 이제 요 숫자를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숫자를 생략을 하면은 초기화를 시킬 때 주어지는 데이터의 값으로 자동으로 이제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이렇게 크기를 생략을 하면은, 물론 이제 대괄호는 생략을 할 수 없죠. 대괄호를 생략을 해버리면은 h는 인티저형 그냥 변수가 돼버리고요. 대괄호가 뒤에 붙으면은 h는 인티저형 변수가 아니고 인티저형 자료를 갖는 배열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고요. 초기화 없이 크기만 지정을 해주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기화 없이 크기만,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크기로 선언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고, 아예 크기하고 초기 값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이렇게 바로 초기화를 시켜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주어진 데이터가 전부 다 5개니까요. 배열의 크기가 5로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를 주어진 숫자들보다 더 큰 값으로 초기화를 시켰다. 그럼 h라는 배열은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배열의 크기가 10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h라는 배열은 크기가 이제 1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덱스가 0번 데이터, 1번 데이터하고 2번 데이터 어디까지 쭉 나가나요? 9번 데이터까지 저장할 수 있는 방이 이렇게 10개가 생기겠죠. 10개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 이제 0번 데이터에는 170을 집어넣고, 1번 방에는 169를 집어넣고, 2번 요소는 178, 이런 식으로 3번, 4번까지 집어넣어지겠죠. 159, 159가 여기 들어가고 164가 들어가겠죠. 그럼 나머지 5번부터 9번까지는 뭘로 채워지느냐? 자동으로 이렇게 0으로 채워집니다. 지정된 크기보다 주어진 데이터 수가 더 작을 때는 나머지 요소들은 전부 다 0으로 채워져요. 근데 주어진 크기보다 데이터의 개수가 더 많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4로 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5를 주면은 빌드를 할 때 아예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근데 주어진 데이터보다 더 크게 초기화를 시키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방금 설명한 것 같이 주어진 데이터로 앞에서부터 채우고 나머지 요소들은 전부 다 0으로 초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생략을 하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주어진 초기화 값의 개수로 배열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W형 변수 average 라는 변수에다가 0을 이렇게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을 써서 average에다가 배열의 요소를 차례대로 이렇게 누적 합을 시키는 거죠. 차례대로 누적 합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verage 이 변수 값을 이렇게 5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서 printf문을 써가지고 결과값을 %f 서식 문자를 써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이거를 보면은 k가 0부터 5까지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뭐가 더해지겠어요? h0 값인 요게 더해지겠죠. 에버리지 변수에. 그 다음에 단계에서는 h1이 요게 더해질 거고, h4까지 2, 3, 4가 순서대로
에버리지 변수의 누적 합이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반복문이 끝났을 때는 요 5개의 데이터의 총합이 에버리지라는 변수에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 실행문에서는 뭐를 합니까? 요 실행문에서는 에버리지 변수 값을 현재 변수 값에다가 5로 나눠서 그 결과값을 다시 에버리지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산술평균, 5개 데이터의 산술평균이 구해져서 에버리지 변수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printf문을 써서 그 결과를 이렇게 출력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빌드를 하고요. 실행을 하면은 이 5개의 데이터의 산술평균이 168.0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교재 8.2장 8.2에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에서 하는 거는 첫 번째로 이제 배열에 사용자 입력한 5개의 플로트형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걸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중 가장 큰 최대값을 화면에 출력해라. 사용자가 입력한 5개의 플로트형 데이터를 배열에 저장을 하라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것을 찾아가지고 그것만 별도로 또 화면에 출력을 해라. 그러면 먼저 저장할 배열이 있어야지 되겠죠. 교재에서는 이제 플로트용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W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W용 배열을 A라고 하죠. W형 배열 A를 크기를 5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아직 데이터가 뭔지는 모르기 때문에 초기화를 바로 할 수는 없죠.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야지 됩니다. 사용자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초기화를 시킬 수는 없고요. 사용자 입력을 받기 위해서 W형 변수를 하나 B라고 이렇게 하나 선언을 하고요. for 반복문을 써서 K가 0부터 4까지 일씩 증가시키면서 이 안에서 이제 scanf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lf 서식 문자를 써야죠. 그 다음에 먼저 B라는 W형 변수에다가 이거를 대입을 한 다음에 A의 K번째 요소를 방금 입력받은 값이 들어있는 B 변수로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이제 펌원을 돌리면은 5개의 데이터가 A라는 배열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펌원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K를 0부터 4까지 이렇게 돌리고요. printf문을 이용을 해서 A의 그 요소를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W형이니까 %F 서식 문자를 써야지 되겠죠. 여기는 K가 인트형이니까 K는 %D 그 다음에 A의 K번째 요소는 %F 서식 문자를 써야지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기서 이제 scanf를 이용을 해서 5개의 데이터를 입력을 받고 그렇게 입력받은 데이터를 이 펌원에서 출력을 하는 그러한 코드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죠. 빌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scanf 문에서 깜빡이면서 입력을 기다리죠. 교재에 나온 대로 한번 똑같은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1, 두 번째는 마이너스 22, 세 번째는 뭐 1.5, 네 번째는 4.7, 다섯 번째는 마이너스 123.456. 여기 5개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은 첫 번째 펌원이 끝나게 되고 두 번째 펌원에 의해서
첫 번째 포문이 돌아가면서 5개의 입력을 사용자로부터 이렇게 받아들였죠. 그럼 두 번째 포문에 의해서 저장된 값, A 배열의 저장된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11을 입력했기 때문에 0번 요소는 11, 마이너스 22, 1.5, 그 다음에 4.7, 마이너스 123.456이란 값이 A의 0번, 1번, 2번, 3번, 4번 요소에 이렇게 저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이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을 화면에 출력을 해라. 먼저 이제 가장 큰 값을 저장을 한 W형 변수 max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포문 안에서 매 단계마다 저 값을 max 값을 갱신을 시켜서 이 5개 숫자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만약에 k가 0이라면은 무조건 max 값에, 그러니까 k가 0이라면 사용자가 입력한 첫 번째 데이터라는 거죠. 첫 번째 데이터를 k가 0이라면, 그러니까 k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0이라고 쓸까요? k가 0이라면은 이건 첫 번째 데이터이기 때문에 첫 번째 데이터는 무조건 이제 가장 큰 수의 호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lse if문을 써가지고요. k가 0이 아니라면은 그 이후에는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현재 max 값을 현재의 그 데이터 k번째의 배열 요소로 이렇게 바꿔주느냐, 현재 max 값에 저장된 값보다 k번째 배열의 요소가 더 크다면 현재 max 변수 값을 k번째 요소로 치환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이 반복문이 다 끝나고 이 밖으로 빠져나오면은 max 변수에는 5개 요소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남아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max 변수 값을 이렇게 찍어주면은 가장 큰 값이 출력이 되겠죠. 이걸 한번 빌드를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고요. 방금 전하고 똑같은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4.7 마이너스 123.456. 그러면 맥스 값은 11이라고 이렇게 제대로 찍혔죠. 지금 보면은 k가 처음에는 맥스 변수 값을 초기화만 시키고요. k가 0일 때는 초기 값으로 a0를 대입을 해주니까 맥스에는 이 경우에는 11이라는 값이 처음에는 들어가겠죠. 예, 그 다음 반복문에서는 이 조건은 무조건 거짓이죠. 이 조건은 무조건 거짓이니까 요 조건이 검사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k가 2일 때는 현재 맥스에 저장된 값은 11인데 k가 1일 때는 마이너스 22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거짓이 됩니다. 현재 맥스 값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게 실행이 안 되고요. 다음에 또 다음 방법문에서 k가 2일 때는 현재 맥스 값인 11하고 1.5하고 대입을 비교를 해보니까 요거를 비교를 해보니까 또 거짓이에요. 맥스 값이 더 크죠. 실행이 안 되겠죠. k가 3일 때도 11이 더 크고 k가 4일 때도 11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반복문이 끝나면은 맥스 변수에는 가장 큰 값 11이라는 값이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그 값이 여기에 이렇게 찍히겠죠. 다른 데이터로 한번 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데이터로 한번 해보죠. 이번엔 마이너스 100, 20, 다음에 1, 2, 3.4 아무거나 집어넣겠습니다. 0 이렇게 5개를 집어넣으면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은 123.4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k가 0일 때는 맥스 변수에는 마이너스 100이 들어가고요. k가 0일 때 맥스 변수에는 마이너스 100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k가 1일 때 요 조건을 검사를 해보면은 두 번째 요소가 더 크죠.
그러니까 max는 마이너스 100에서 20으로 바뀔 겁니다. k가 2일 때는 다시 이 조건을 검사를 해보면은 123.4가 더 크죠. 그러니까 맥스 변수에는 123.4가 대입이 될 거고요. k가 3일 때는 다시 이 조건을 검사를 해보면은 현재 123.4보다 마이너스 1이 더 작기 때문에 이게 실행이 안 되겠죠. k가 4일 때도 현재 값인 123.4보다 0이 더 작기 때문에 이게 실행이 안 되겠죠. 이 대입문이 실행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문이 끝나고 남는 맥스, 반복문이 끝나고 나서 맥스 변수에 남아있는 값은 123.4가 돼서 이 값이 이렇게 찍히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 요 조건문은 한 줄로 줄이면은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k가 0이거나 max보다 a의 k번째 요소가 더 크다면 a의 k번째 요소를 이렇게 대입해라. 이렇게 한 줄로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앞의 경우하고 똑같은 동작을 하는 코드가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요 조건식은 k가 0일 때는 무조건 참이 되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a의 0번이 대입이 되고요. a의 k가 0이니까 0이 대입이 되고요. 그 다음 반복문에서는 k가 0일 때는 이게 무조건 실행이 되고, 그 다음 k가 1, 2, 3, 4에서는 요 첫 번째 조건은 거짓이 되기 때문에요. 요 첫 번째 조건은 거짓이 되기 때문에 오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식을 판별을 할 겁니다. 두 번째 조건식이 참이면은 이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전에 했던 코드하고 동일한 동작을 수행을 해요. 이걸 한번 저장을 하고요. 빌드를 한 다음에 다시 아무거나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1, 2, 3, 0, 마이너스 1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최대값이 이렇게 3이 찍히겠죠. 이렇게 앞에 코드보다 좀 더 간략하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